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었어요. 뉴스가 터지는 순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등했고 원화도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48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가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위법 판결? 그래서 나한테는 다른 법이 있거든.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상호관세보다 더 강력하고 상한선도 없는 관세 수단들이 즉각 발동됐습니다. 오늘은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무역전쟁 1년,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 183개 국가에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예요. 한국에는 25% 상호관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온 미국이 스스로 그 질서를 무너뜨린 날이었습니다. 그 직후 코스피는 하루에 5.57% 폭락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5%에서 15%로 낮아졌어요. 숨통이 조금 트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압박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고, 2026년 3월에는 USTR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관세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법 판결 이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달라진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써먹었던 무기,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는 시대가 일단 법적으로는 막혔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판결 직후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무한관세 공포가 제도적으로 제한됐다는 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15%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무관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등장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이게 왜 무섭냐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IEEPA는 긴급경제권한법이라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는데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서 보복관세를 때리는 법으로 세율에 법적 상한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100%, 200% 관세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미 2026년 3월 11일에 USTR이 한국 포함 16개국을 상대로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관세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사실 관세 문제는 표면입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한국은 전체 경제 생산량의 44%가 수출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중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미국, 일본, 독일 다 이것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의 23%가 반도체 하나에 쏠려 있어요.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품목 집중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잘 나가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을 때 한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는 것이 미국의 압박에 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출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의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달라진 관세 구조가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보면 각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최혜국 대우 기본관세에 글로벌 관세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기본관세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실질 관세는 약 15%가 되는 거예요.
반면 미국과 FTA가 없는 일본, EU, 중국은 각각의 최애국 대우관세에 15%가 더해지는 구조라 한국보다 관세 부담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동일한 관세 충격을 줬는데 한국은 FTA 덕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는 현재 관세 면제 품목이에요. 트럼프가 반도체를 관세에서 제외한 건 미국 내 대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가 완료되면 반도체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관세 전쟁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율입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할 때마다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것이 환율 리스크 해치가 됩니다. 수출 의존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입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듭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화학 분야. 반대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실물 자산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정치 리스크와 무역 갈등의 면역인 유일한 자산들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도 금의 가치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 오늘 핵심 한 문장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 불확실성은 단기적 이슈가 아닌 구조적 위험입니다. 달러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개인 대응입니다.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트럼프 관세로 인해 여러분이 직접 체감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직장, 사업, 투자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모두에게 공부가 됩니다.